모두가 알고 싶지만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나만 알고 싶은 전략. 오늘 김종효 의사가 모두 전해드립니다. 함께 해보시죠. 원포인트 레슨. 월요일 아침 김종효 의사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미국 대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약 2주도 남지 않은 만큼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 트램프 트레이딩 관련 종목에 집중을 하다가도 정말 아직까지 누가 될지 모른다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민감도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런 주제로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후보자에 대한 당선 확률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코스피는 불안에 떨게 될지에 대한 내용 다뤄보고 싶은데요. 정말요, 이사님, 시장은 불안에 떨게 될까요? 네, 벌써 불안에 떨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뭐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인해서 견조하지만 점점 대선 구도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이보다 앞서서 뭔가 조금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업별로 트럼프가 정말 당선 가능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산업별 영향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마지막 정리가 한번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이런 조정이 기회가 되는 것인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대선 코앞에 앞둔 현 시점에서 과연 저희는 주식시장 또 관련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까요? 오늘 함께 철저히 분석해 가시죠. 첫 번째 의문점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누가 될 것 같은지를 알아야지 관련 종목과 시장에 투자할 수 있겠죠. 지금 트럼프 대 해리스 지지율이 62대 38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장에 따르면 여론조사 이 조작설까지 돌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 당선 확률 오르는 게 맞는지 답변 먼저 열어보시죠. 네, 일단 뭐 트럼프 당선 확률에 대해서 금융시장은 베팅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수치는 아마도 당선 확률일 겁니다. 지지율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지율은 여전히 약간 해리스가 앞서고 있는 게 사실인데 주요 경합 지역에서의 그 흐름들이 뒤바뀌고 있다.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도박사들이 트럼프에게 베팅하는 효과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좀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준비된 그림 보시면 영국의 BBC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론조사들을 쭉 한번 추적해 본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그 다음에 해리스의 지지율인데 격차는 꽤 벌어졌다가 다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 지금 평균치거든요. 점으로 찍은 게 다 여론조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선은 평균치를 나타내는 것인데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약간의 격차는 있지만 그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간접 선거니까 그쵸. 이 지지율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소위 얘기하는 스윙 스테이트에서의 지지율이 중요할 텐데 최근 들어서는 뭐 필라델피아에서도 원래 해리스로 넘어가는 듯 했다가 다시 트럼프로 넘어오고 있다. 아니다. 그건 뭐 사기다.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트럼프하고 가장 각을 세우고 있는 뭐 여러 언론사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언론사를 보자면 CNN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이 트럼프가 CNN을 가짜 언론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CNN은 거기에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는데 자, CNN 기사를 오늘 아침에 나온 거 한번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결론은 모르겠다거든요.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싫어하고 웬만하면 트럼프의 좋은 기사를 써주지 않는 CNN의 입장에서도 이제 해리스가 된다라고 확정 지을 수 없는 걸 보면 그만큼 팽팽하게 지금 맞붙고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CNN 역시 2023 선거에서 누가 될지 전혀 모르겠다라고 발언을 하고 있군요. 예,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나더라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정도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보시죠. 자, 최근 들어서 달러가 좀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 이번에 트럼프가 관세 얘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달러 강세를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강세, 달러 강세, 트럼프 트레이딩 종목들 강세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도박사들의 확률과 더불어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트럼프 트레이딩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귀에 총을 맞았을 때 그때 트럼프가 쫙 올랐다가 해리스 나오면서 다시 내려왔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또 트럼프 분위기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 저희 지표들을 살펴봤는데 뭐 기사고 시장 자체고 트럼프의 당선 확률을 점차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의문점 열어보면서 트럼프 당선 시에 대한 우려가
우려감까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세에 대한 우려가 계속 클 텐데요. 결국 트럼프 2018년도에 대한 관세 무역 전쟁에 대한 악몽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미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상대국도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살펴봐야 할지 답변 열어보시죠. 당선 시 압박은 불가피하다. 결국 우려감은 있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을지 모르죠. 다만 트럼프가 되면 이번 정부가 2016년도와 다른 것은 2016년도에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상당히 많은 공화당 사람들을 끌고 트럼프가 정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실제로 뒤통수를 많이 맞았죠. 뭐 경제 정책에서는 그래도 라이트하이저 정도가 계속 트럼프와 맥락을 같이 가는 모습이었지만 뭐 방위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트럼프의 뒤통수를 엄청나게 쳤고요. 지금도 군부 쪽에서는 트럼프에 대해서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다는 얘기도 뭐 흘러나올 정도로 뭔가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그런데 지난 8년이 지나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저번에는 후보, 이번에도 또 후보로 나오면서 상당 부분의 진용을 트럼프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꾸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군부 정도는 아직 뭐 장악을 뭐 못했다 했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경제 정책과 관련돼서는 트럼프의 정책을 그대로 쫓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하나 좀 보셔야 될 게 뭐 여러 업종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왜 빠질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이쪽이 원달러, 그쵸. 이쪽이 지금 현대차 주가 추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자, 원화가 약세를 보일 때 현대차 주가가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꺾이면서 현대차 주가도 같이 꺾였죠. 지금 원화가 급격하게 약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대차 주가는 전혀 강세로 못 가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 지금 동맹국에 대해서도 10% 관세를 그냥 붙이겠다라고 하는 게 트럼프의 기본적인 전략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러한 관세를 받게 되는 게 결국 10%의 이익이 날아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지금 적용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도 2,600선에 갇혀 있지만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하는 현대차, 기아차의 최근의 분위기는 저는 트럼프 트레이딩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방산주는 뭐 실적과 더불어서 트럼프 시대에도 뭐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모멘텀으로 오르고 있는 것처럼 산업별로 분명히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했을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미국으로 더 많이 인벌브돼 있으면 돼 있을수록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게 시장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 부분 우려가 선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현재 불안에 떨고 있는 코스피 시장, 트럼프 당선 확률에 대한 우려감과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세 번째 의문점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방향성과 전략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조정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트럼프 트레이딩 관료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을 좀 대응하는 시청자분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명할까요? 네, 일단 트럼프가 됐을 때도 문제지만 트럼프가 되지 않았을 때도 일시적으로는 조금 점검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뭐 일부 트럼프의 뭐 극렬한 지지 세력들이 뭐 총을 모으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되지 않았을 때 뭔가 극단적인 상황이 다시 나타날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전략의 핵심 포인트는 무려 뭐 답부터 보고 갈까요? 한 타임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선 이후의 변동성도 지금은 고민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잘 버티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트레이딩 정도는 유효하다라고 보여지지만, 전체적으로 포션을 늘리고 포트폴리오의 어떤 금액을 늘리는 그 시점은 저는 뭐 대선 이후에도 조금 더 분위기를 보면서 가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선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정책의 방향성도 명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누구 지지율 보면서 트럼프 트레이딩, 해리스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니라 당선된 사람의 정책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나올 것인지를 보면서 투자하면 되는 것이니까 저는 그 위에 투자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대선의 결과가 나오고 대선의 결과가 깨끗한 승복으로 이어지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가 좀 더 투자 전략의 큰 틀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관련된 그림을 두 가지 좀 볼까요? 시장의 좀 심리는 어떤지 이런 것도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뭐 빅스라든지 스큐라고 하는 두 가지 변동성 지표를 봤을 때는 레벨은 조금 높아져 있지만 그렇게 급격한 변동성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대형주들이 안정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음 준비된 그림 볼까요? 스키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더 빅스보다는 심리지수에 가깝다라고 봐야 될 텐데 레벨은 올라왔지만 그렇게 뭐 극단적인 레벨로는 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위험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차라리 극단적인 걸 미리 반영해 버렸다면 더 나빠질 게 없을 텐데 지금 극단적인 상황은 금융시장에 반영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우리 시장에 상대적으로 못 가서 미국에 올인하셨던 분들도 네. 이제 미국에 대해서도 조금은 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특히 우리나라나 멕시코처럼 미국의 수출에 크게 경제가 출렁일 수 있는 국가들의 환율이 지난주에 가장 크게 출렁했어요. 그 부분이 저는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한 템포 쉬고 넘어가야 하는 게 트럼프 관련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기존의 관련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전략이 지금 필요할까요? 뭐 대표적으로 트럼프 관련주라고 한다면 뭐 에너지 관련주 뭐 이런 것들 될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종목군들의 추세가 뭐 괜찮아요. 뭐 지금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에 비해서는 뭐 그 정도 흐름은 아니지만 에너지 관련주들은 뭐 신고가고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에서 먼저 내려올 필요는 없는데 지금 더 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변동성이 나타날 개연성이 대선으로 가면 갈수록 높아지니까 그러면 뭐 분할 매도 정도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비중 축소 정도의 관점에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결론 함께 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뭐 대선이 있는 해에 주식시장이 좋을 것이다. 11월에도 강세장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정말 코앞에 둔 현 시점 11월에는 강세장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트럼프로 분위기가 바뀌는 건 금융시장을 보면 거의 분명해 보이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좋은 종목군들을 트레이딩하겠다까지는 뭐 말릴 수 없을 텐데 중장기적인 전략에 있어서의 현금 포지션 혹은 전체적인 전략의 핵심 포인트는 일단 불확실성은 한 번 정도 넘어가서 비중을 늘리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확인 후 투자하자. 아직 보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좀 더 많은 뭐 산업별 리포트, 뉴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에 대한 당선 확률은 점차 커지고 있지만 지금이 진입 시기보다는 한 템포 조금 더 쉬고 대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장 미국 대선 코앞에 앞둔 현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봐야 하는지 지금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되었기를 바라보면서 김종효 이사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